자, 오늘은 고등수학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우리 교재 138페이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자, 방정식 fx = 0의 실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y = fx와 y = 0라는 두 함수의 교점을 의미하는 방정식이지. 다시 말하면 y = fx와 y = 0라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자, 대입법으로 풀면 이 식이 나오지. 즉 교점 방정식이지. 자, 이 교점 방정식의 근이, 자, 요 연립해서 풀었을 때 이 연립 방식의 근이, 즉 두 함수의 교점 fx라는, 예를 들어서 y = fx라는 함수와 y = 0는 x축이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함수의 y = 0는 x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x = 0는 y = fx라는 함수와 x과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런 뜻이 되고, 그럼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같은 거지. 이렇게 되면은 실근이 두 개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fx가 2차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면은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 특히 중근이지. 자, y = 0는 x축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되면 교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흑은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흑은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fx = 0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x과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로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면, 교점이 나오지 않으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흑은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방정식 fx = gx의 실근은 똑같은 논리로, 같은 말인데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논리지. fx = gx의 실근은,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y = fx와 y = gx가 이 두 함수의 fx에서는 함수값이지, y좌표니까 함수값이 같아진다는 말은 교점이라는 뜻이지.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자, 그래서 y = fx, 이 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y = fx, y = gx라는 연립방정식에서 이쪽 y 대신에 요 y 값 fx를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지. 교점 방정식이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의,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고, 자, gx가 이렇다. 그럼 교점에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이지.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는 거지. 자, 그럼 교점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지.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고. 그래서 바로 밑에 녹색 삼각형 보면 방정식 fx = 0가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는 y = fx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 3차 이상의 방정식 fx = 0의 실근의 개수는 y =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여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까 설명했던. 자, 그 다음 내용 밑에 2번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봅시다. 자,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가질 때 3차 방정식 fx = 0의 실근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판별할 수 있다.
자, 무슨 내용이냐. 3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음수일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x과의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노? 극값이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두 극값의 곱이 음이어야 하겠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극대값 곱하기 극소. 여기서 극대가 되고 여기서 극소가 되지. 자, 곱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된다. 물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 방법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3차 방정식이 중건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는 거 봅시다. 3차 방정식이 중건과 자, fx equal 0라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그럼 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값을 이용해서 판별을 하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y equal f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y equal fx 또 y equal 0. 그러니까 이게 x축이지.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y equal fx를 그리고 x과의 교점을 찾아내면 되는데, 요 3차 방정식이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삼성계수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자,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면서 중근을 가지려면 x가 접해야 되지. 여기서 중근을 가지고 한 실근, 여기서 다른 한 실근을 가지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극대는 양이지. 극대는 양이고 극소값은 0이지. 그러니까 극대값과 이런 경우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지. 자, 반대로 자, 이렇게 되어도, 또는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볼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극대가 0이고 극소는 음이지.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중근 가지고 여기서 한 실근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해가 가나? 어찌됐든 이번에는 극대값이 0이기 때문에 극소값이 음이라 하더라도 곱하면 0이 되어서 이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우리 교재를 보면 그림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 세 번째, 한 실근과 두 흑은을 갖는 경우. 자, fx equal 0가 3차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실근과 두 흑은, 자, x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한 실근과 두 흑은, 여기서 한 실근을 갖겠지. 흑은을 가지면 아까 중근 가질 때 생각해봐. 이렇게 접했었지, 그지? 그럼 떨어지면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지. 이렇게 fx가 y equal fx라는 그래프가. 자, 여기서 한 실근을 갖고 여기 떨어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겠지. 그지? 두 흑은을 갖겠지. 자, 이렇게 되면,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다 양수지. 이렇게 되면 극대 곱하기 극소하면 부호가 같기 때문에 곱해도 양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그려서 판단을 하면 되겠다. 반대로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아도, 극대극소는 음이지. 부호가 같지. 그러니까 곱하면 양수겠지. 자, 아시겠죠? 그 다음 녹색 삼각형 봅시다. 밑에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도함수 방정식 f'x equal 0,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건 앞에서 배웠죠. 이거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오른쪽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가로 이거를 봅시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금방 한 것은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을 가져야 이걸 논할 수가 있지. 극대와 극소를 값을 모두 가져야. 그 두 번째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죠. 극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억나나? 본래 3차 함수가 fx가 3차 함수인데, 자, 이렇게 극대 극소값을 다 가지려면, 극값을 이렇게 다 가지려면, 자, 도함수 방정식이 이래 극값을 두 개를 가진다는 말은, 자, 도함수 f'x 원래 함수의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되는 지점이 두 곳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도함수가 제로 되는 지점이. 근데 얘가 3차 함수니까 도함수를 구하면 2차식이 되어서 2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이해가지? 그럼 이 2차 방정식 f'x가 자, 이런 지점이 두 군데 나온다. 이런 x 앞에가 두 군데 나온다. 도함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지. 아까 앞에 녹색 삼각형 내용이. 자, 이거 이외에는 왜 극대극소를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냐면 나머지 경우는 이렇거나 더 이렇게 펴지는 경우이기 때문이지. 아예 극값을 갖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꼭 숙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지 저번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극값을 갖지 않을 때 3차항의 수는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음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한 방향으로만 공부해 놓으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고 했죠.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3차 방정식의 실근은 항상 한 개이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자,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3차 함수가 삼중근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지. 여기서 자, 삼중근을 갖는 경우지. 앞에서 다 배웠죠. 삼중근을 갖는 경우. 이러면 쭉 증가해버리지. 극값을 갖지가 않지. 삼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도함수가 자, 이게 fx인데 f'x가 제로 되는 지점이 나오죠. 그죠? 이걸 앞에서 공부했죠. 설명했습니다. 앞 단원에서. 자, 이런 지점이 나오는데 부호가 바뀌어야 그 값을 갖는데 도함수가 양 이렇게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값을 갖지는 않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걸 방정식으로 두면 자, 실근이 한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삼중근을 갖지 않고 fx 이퀄 제로가 삼중근을 갖지 않고 한 실근과 두 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면 자, 한 실근을 갖죠. 자, y 콜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함수값이 제로 된다. 방정식은 그런 의미지. 함수값이 제로 될 때 x좌표라는 뜻이지. 그래서 함수값이 제로 될 때 x좌표 하나가 나오지. 한 실근이. 그 다음에 두 흑근을 갖는다는 말은 요렇게 얘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접할 때 중근을 갖잖아. 거기서 떨어지면 흑근을 갖게 되거든.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근데 내려오면 극값을 가지니까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여기서 더 펴져야 되겠지. 삼중근을 갖는 경우보다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더 펴져서 그려진다고 했지. fx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자, 한 실근과 두 흑근을 갖는 경우지. 이때는 극값은 갖지 않지만 자, 한 실근과 두 흑근을 갖게 되고 이 경우에는 삼중근을 갖게 되어서 이 경우든 교점이 하나 나온다는 뜻이니까 실근을 한 개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녹색 삼각형 보면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경우죠.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이 개형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때 도함수 방정식이 중근이나 서로 다른 두 흑근을 갖는다. 이건 앞에서 배웠죠. 자, 줄 꺼 놓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내용, 부등식의 활용. 자, 별표하고요. 요거는 새로 나온 내용이죠. 자, 중요한 단원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모의고사에도 응용돼서 나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 자, 줄 거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동그라미 1번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런 뜻이지요. 자, 예를 들면 모든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 equal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fx 그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지. 언제나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함수 값이 이렇게 되면 함수 값이 양수죠. 이렇게 되면 fx가 0보다 크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부등식은 한쪽 이상을 만족하면 되지. 얘만 만족해도 되고 얘만 만족해도 되고 다 포함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되고 이런 경우도 된다라는 거지. 음수만 안 나오면 된다는 뜻이죠. 함수 값이.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최소값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최소값도 함수값이니까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럼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지요? 양 끝값, 즉 경계값이라고도 하지. 양 끝값과 경계값과 극값을 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함수 구해서 정감표를 그려서 끝값과 양 끝값과 끝값을 구하든지 그보다는 개형이 편리하다고 했지. 요구하지 않는 이상 문제에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극대극소 즉 극값과 경계값을 구하는 게 더 빠르다 했죠.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동그라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줄 것이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자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 그럼 그래프 이렇게 돼야 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거나 0도 되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런 거는 안 되잖아. 자, 아래로 볼록하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안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뭐야? 이렇든 최대값이 어딘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이면 모든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는 안 나온다. 즉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나온다는 거지. 함수값이 음인 경우, 0인 경우. 이 경우는 함수값이 전부 음이지. 그런 뜻이 되는 거지. 자, 이해가시죠? 그걸 보이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녹색 삼각형을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은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여기에 등호가 없는 거죠. 함수값이 0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음수인 경우만. 그럼 어떤 경우만 말한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언제나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음수여야 하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경우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0일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만 되므로 최대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지. 자, 반대로 아까처럼 반대로 fx가 마찬가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런 경우만 된다라는 거지.
0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등호가 없을 때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자, 그게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었고, 동그라미 2번 별표하고, 이거는 자, 살짝 응용한 건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좀 힘들지, 그지? 원래 의미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자,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gx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똑같은 x좌표에 대해서 모든 함수값이 얘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같다는 말은 교점이 존재해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금방 배운 걸 이용해 보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gx를 이항해 보면 fx-gx가 돼. 자, 이렇게 되지. gx를 이항하는. 그럼 얘를 hx라고 잠시 치환을 하면 어쨌든 이건 x에 관한 식일 거 아니야. 결국에는 hx가 이 hx라는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지.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는 금방까지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x가 아니고 주어진 구간 안에서. 구간은 x의 범위를 말하죠. 자, 봅시다. 주어진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성립함을 증명하기. 동그라미 1번.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자, 항상 그래서 판단하면 됩니다. 뭘 외우려고 하지 말고. a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x좌표 a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a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여기가 구간이죠. a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생각하는 거지. x좌표를. 이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이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 범위 안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야 돼. 요 범위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얘가 존재하니까 정의역이 존재하니까 이 점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fx가 만약 이렇게 그려지면 자, fx가 자, 최소값을 구해야 돼. 최소값을. 자, 그래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소값을 구해내면 되겠지. 이렇든. 자,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자,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서 최소값을 구해. 최소값.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최소값도 함수값이니까 이 그래프 위의 점들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의 y좌표니까 최소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1번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안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면 된다.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아까 금방 앞에서도 설명을 했고 양 끝값과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양 끝값과 그래프는 개형을 그리면 되죠. 너무 상세하게 그릴 필요 없이 양 끝값과 극값을 구해서 양 끝값과 극값을 구해서 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죠. 반대의 경우 요 범위 안에서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요 범위 안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양인 부분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지. 그지? 그럼 0보다
요 함수가 fx라고 하면, 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 범위 안에서, 구간 안에서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최대값이 존재하겠지. 가장 높은 점의 y좌표. 자,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큰 값이니까. 그래프 위의 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이니까. 그게 요 범위 안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보다 큰 값은 없으니까. 그럼 모든 함수 값은 이 범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이 함수 fx의 모든 함수 값들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지. 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자, 아시겠죠? 자, 역시 밑에 녹색 삼각형 보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등호가 없으면,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여기에 등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렇게 주면 fx가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는 모든 실수인 경우였고 지금은 구간을 주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구간 안에서 항상 이러려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면 힘드니까 이항을 해서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건 하나의 함수식이잖아. 그래서 hx로 치환하면 요 범위 안에서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죠. 보여주면 되죠.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이해가죠? 반대로 자, 이것을 보여주려면 반대로 자, 아까 배운 거하고 똑같죠? hx가 자, a보다 크거나 같다 구간이 여기에서 요 함수 h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지. 단지 얘를 자, 이 항에서 얘를 hx로 치환해서 아까 위에 방법대로 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실근의 개수 141페이지 필수예제 27번 실근의 개수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이퀄 0. 자,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 3차 함수와 x축 y = 0 x축과의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그런데 자, 요 식을 fx로 치환을 하면 자, 끝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자, 끝값을 구하려면 자, 도함수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f'x는 자, 다음 함수의 미분법 공식 알죠? 미분을 해보세요.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3으로 묶어내면 3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f'x가 제로가 되는 x 값을 구하면 자, x는 제로 또는 자, 얘가 제로 되려면 x는 2 이렇게 되죠. 그럼 도함수가 제로가 된다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이다. 즉 접선이 x축에 평행한 지점이 두 군데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근데 사실은 판단이 된 거죠. 원래 3차 함수의 3차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개형을 이용해서 풀면 x축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되는 지점 f'x가 제로 되는 지점 두 군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자, 순서대로 적으면 이 점의 x좌표가 0이고 이게 fx입니다. 자, 이 점의 x좌표가 2라는 이야기죠. 순서대로 적으면.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 x축이 여기 있으면은 x축과 함수의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와 같으니까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극값의 부호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극값을 계산해 봅시다. 그럼 뭐 극대값은 f0지. 자, 여기 넣어 봅시다. 0, 0, 2, 즉 y절편을 의미한다는 거죠. x가 0일 때 y값. 자, 그럼 요 점은 0,2라는 뜻이죠. 0,2. 자, 요 점은 자, f2를 구해봅시다. 2에 대응된 함수값. 자, 여기 넣어야 되겠죠? f2는 2의 세제곱 8, 2는 4, 4, 3, 12,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2, 마이너스 2.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양수이고, 자, 즉 극대값이지. 극소값은 마이너스 2야, 그지? 그 부호가 다르지. 그러니까 x축은 여기를 지난다는 거죠. 실제 x축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자, 이렇게 보여줘도 됩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2 곱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판별을 해줘도 됩니다. 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이용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필수예제 28번. 자, 봅시다.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 이꼴 0. 자, 얘가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가로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 가로 2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가로 3번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이 전체를 fx로 취한해서 도함수 구해서 극값을 이용해서 극값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지금 이런 경우에 세 가지 문제를 다 풀려면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k를 이항해 가지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퀄 k 이렇게 정리해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즉 이것을 교점 방정식으로 본다는 거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점방정식의 근을 의미한다는 것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을 자 fx로 둡시다. fx로 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자, 그럼 이 함수 y 콜 예, y 콜 k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끝값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야겠지.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자, 시간 관계상 자, 책을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6으로 묶어내고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가 제로 되는 x 값을 구하면 x는 이게 제로 되면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f 마이너스 1 f 2. 자,
대충 생각해보면, 대충 그려보면, 요 3차 함수의 3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다른 차수의 항들이 있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대략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끝값을 가지는 곳은, 끝값을 가진다는 말은 도함수 f'x가 제로 되는 지점이라는 거지. f'x가 제로 될 때의 x값. 그게 두 개가 나왔지. 대략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래서 y k하고 교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려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지금 푸는 이 문제는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0이고, 자, 마이너스 1,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자, 1,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요거는 fx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자, 시간 관계상 책을 풀이를 보면 f-1은 7이 나오고, 이건 계산하면 되죠. 7이 나오고, f2는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찍어봅시다. 마이너스 1,7을 지난다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1,7. 자, 이 점은 극값을 이용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죠. 자, f2가 마이너스 20이니까 2,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쯤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서 극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극대가 돼야 되지. 자, 대충 그려봅시다. 대충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지. 이게 fx의 그래프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요 fx라는 함수와 요걸 fx로 뒀어요. 요 fx라는 함수와 y k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y k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k라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y축에 k라는 점을 지나면서 y반대 x축에 평행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만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극점을 지날 때 y k 극점을 지날 때에서 문제가 갈린다는 겁니다. 극점을 지날 때 이렇게. 자, 이때 k 값은 얼마입니까? 7이죠. 7. 보입니까? 자,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20이죠. y좌표니까 마이너스 20.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자, 이 경우에는 fx와 y k가 여기서 만나지. 얘와 얘가, 즉 얘와 얘가 여기서 만난다고. 그때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잖아. 자, 근데 k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지.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되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도 이 경우에도 극점을 지날 때 서로 다른, 자, 교점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지. 그래서 가로 이번에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는 경우부터 할까요? 그때 k값은 7 또는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요 사이에 있으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y k가 요 사이에 있으면 요 선 사이에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언제나 교점이 3개 나오지. 요 사이에 있을 때 하나, 둘, 셋.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되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같으면 안 되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되니까. 그 다음에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가로 1번 답이고,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여기보다 위쪽에 존재하면 한 개의 실근을 갖겠지. 얘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면 한 개의 실근을 갖죠. 그래서 k가 7보다 큰 경우, 7보다 크다 또는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은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극값의 부호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죠.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인데, 가로 1번. 자,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2분의 3x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플러스 6x 플러스 k 자 이퀄 0.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자, 이 문제 별표하고요. 상당히 좋은 문제죠. 마찬가지로 이 전체를 fx로 지원해서 끝값의 부호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 수도 있고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그거보다는 그래 풀어도 됩니다. 자, k를 이항해서 아까 금방 풀었던 문제처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6x 이퀄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얘들을 이용해서 부호를 양수로 바꿔도 되죠. 자, 지금은 이래 넣으면 이렇게 되죠. 아니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제곱창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 수도 있지. 상관없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를 fx로 둡니다. 얘를 이 식을 fx로 두자. 자, 이거는 y equal k라고 생각하면 되죠. fx나 y는 같은 거니까. y equal 이 함수, y equal 이 함수. 앞에서 설명했죠. 두 함수의 교점. 그럼 얘를 fx로 두고 얘를 그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래서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함수를 구하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자, 인수분해하면 자, 시간관계상 풀이를 참고하겠습니다. 3배에 자, 3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도함수가 제로 될 때 일명 도함수 방정식. 자, 접선의 길이가 제로 될 때 x 값은 마이너스 1 이게 제로 되어야 되니까 또는 x는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값을 가지기 때문에 f-1과 f2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요 fx라는 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죠? 자, f-1은 2분의 7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f2는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축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1,2분의 7 마이너스 1,2분의 7 여기라고 하고 2, 마이너스 10 1 2 2, 마이너스 10 여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원래 함수가 fx가 제곱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이므로 대략 그래프가 그리고 y절편이 제로죠. 그러니까 x축을 원점을 지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문제에서 묻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 이랬지. 그럼 서로 다른 자 fx의 그래프는 이거고 이거의 그래프와 y 꼴 k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야 되죠. 그게 근이니까 교점의 x좌표가. 자, 그런데 그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음의 실근 하나 이래 나와요. 그럼 양의 실근이 나오려면 이쪽에서 교점이 나와야 되지. y축의 오른쪽 부분에서,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지. y equal k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두 개의 양의 실근이 나오죠. 교점 x좌표. 그렇지? 원점 오른쪽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축 왼쪽에서 교점이 나오니까 음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지. 어디까지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자, 요까지 x 자, 요 y equal k라는 직선이 x까지 오면 음근 하나, 양근 하나, 0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0이 들어가지 않죠. 이때 k가 0은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 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죠? 하한선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극점을 지날 때라고 있지 기준이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양근 하나와 음근 하나를 갖게 되지. 물론 중근이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안 들어가겠지. 그치? 요 사이에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교점. 이해가죠? 자, 그래서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K의 범위는 자, 이게 K값 아닙니까? 그죠? Y equal K니까. K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자, 가로 2번 문제.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봅시다.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퀄 0. 자, 당연히 상수한 k를 이항을 하는 게 좋겠지. 근데 상수한 k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k에 대해서 나중에 y 이퀄 마이너스 k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도 풀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 k 값을 바로 k 값이나 k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 그래서 차라리 얘를 이항하는 게 편하겠다. 얘를 자, 반대쪽 변으로 이항을 하면 보고 바뀌겠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 이퀄 k가 되겠죠. 즉 얘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작은 변을 바꾸어서 되겠지만 그럼 얘를 fx로 두라 그랬지. 얘를 fx는 똑같이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지. 자, 뭐 그리고 y 이퀄 k하고 교점을 구하면 되는,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해 봅시다. 그래서 극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보면 자, 지관관계상 참고하면 풀이를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도함수가 제로되는 x 좌표를 구하면 얘가 제로되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x는 2. 자, 도함수가 제로된다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된다. 즉 극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극값은 f-3분의 2가 2하고 f2하고 극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fx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함수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7분의 40이 나옵니다. 얘는 마이너스 27분의 40이 나오고 얘는 f2는 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래서 판단해 봅시다. 자, y축이 여기 있고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7분의 40 여기가 마이너스 27분의 40이라고 하면 자, 이 점이 극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8 여기가 2라고 하면 2,8 여기가 8이라고 하면 여기가 극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fx에서 상수항이 y절편이죠. 0이니까 원점을 지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곱창의 요소가 음수니까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죠. 이런 그래프 하는 거죠. 극대가 되고 원점을 지나서 여기서 극소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프 이게 fx의 y equal fx의 그래프라는 거죠. y equal fx의 그래프와 y equal k라는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전방정식의 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은 것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흑은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흑은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역시 기준이 어디가 되느냐? 극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때, 극점. 이게 y equal k인데 y equal 8이 되죠? k 값이 8이죠. 뭡니까? 그 다음에 극점을 지나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거지. y equal 마이너스 27분의 40이죠. 이때 k 값이 됐나? 자, 그런데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흑을 가지려면 양의 실근이 y축 오른쪽에서 나와야 되죠. 여기서 중근이죠. 접하니까 두 그래프가 접하면 중근이라 했지. 자, 떨어지면 두 개의 흑은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양의 실근을 가지고 여기서 두 흑은을 갖지, 그지? 두 그래프가 떨어지니까 원래 함수와 fx와 y equal k가 떨어지니까 이해가지. 자, 그러면 위에서는 한 개의 음근과 이쪽에서 두 개의 흑은을 가지니까 맞지가 않지. 그래서 k의 범위는 이때 k가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아야 되죠.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네요. 오늘은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은 14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아니, 143페이지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14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확인 체크 124번, 또 확인 체크 125번, 126번, 127번, 128번 이 문제를 숙제로 풀어서 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